네,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이나 예, 페이퍼 코리아 예. 어쨌든 뭐 고생하셨죠. 뭐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린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눈 뜨고 코 베인다. 예, 저도 이제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날이었죠. 그 전환사채 발행 그때 좀 더 추매를 했어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조금 됩니다. 이제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혹시 몰라서 13일 날 종가의 미제 클럽에는 또 좀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긴 했어요. 예, 그래서 13일 날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또 매수하신 분들이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못해도 한 4% 정도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분해서 어쨌든 마이너스일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렇게 잡아도 이제 마이너스라서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요 딱 하나 둘 이건 기존에 쳐놓은 거죠. 옛날부터 어, 흐름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차트에는 흐름이 있고 흐름은 꼭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견뎌줬던 바닥 부근을 보시게 되면 계속 어마어마하게 버텨줬습니다. 버텨주고 뚫래 못 뚫고 저항 때 하락할 때는 못 뚫었던 부분이고 못 뚫고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리고 쭉 바닥을 기다 다시 한번 올려서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견뎌줬던 부분들입니다. 요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와서 여기까지 견뎌줬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 여기가 뚫리게 되면 우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안 했어요 일부러.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 뭐 여기까지 중간까지 잡아놨었는데 거기도 또 뚫더라고요. 그리고선 다시 이제 바닥이 왔길래 여기서 또 이제 추매를 여기서도 추매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추매 또 한 번 또 했거든요. 그래서 자 흐름상으로는 리셋은 되진 않았어요. 리셋은 되진 않았고 자 기준 포인트로 이제 파동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 두 개. 그때 여기다 했네. 왜 여기다 했을까? 어쨌든 올린 건 여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변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1.6배가 더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고점이 될지 이쪽 고점이 기준이 될지는 제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세력 매미니까. 그러면 여기를 1번으로 잡고 여기를 2번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에서 60%가 더 나온다 그러면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아요. 이쪽 라인 부근에서 그러면 금액대가 2,100원대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2,100원에서 여기 상한가면은 3,000원대죠. 딱 3,000원대, 3,030원대 이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든 코가 베이든 뭐든 사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차피 간 거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점상 잠자리형이라 그래요. 잠자리형. 점상 잠자리형 이제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힘이 엄청나게 좋아야지만 세력들도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서 조정은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틀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송 홀딩스라는 게 이제 어차피 출발하니까 출발할 것 같으니까 뭐 신송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상 잠자리형을 만들었어요. 점상 잠자리형.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고 기존에 비유해드렸던 게 롱트 코리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간 부분에 이게 나왔을 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받았죠? 지금 보통 라인 잡을 때 여기까지만 받는 게 맞긴 맞는데 더 뚫었어요. 그러면 갭바닥까지 한번 보게 되면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딱 요 라인인데 자 요 라인에서 오늘 19.83 종가 마무리했죠. 조정을 쭉 받아. 왜 이 조정은 여기까지만 받고 가려 그랬지 원래 근데 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거 더 밀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받고 원래 갈라 그랬어요. 왜냐면 갭라인이기 때문에 갭라인 자체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오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근데 이런 거는 좀 권해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이런 거 권해드리기가 애매하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를 틀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잠자리형이 나오면 조정을 얼마 받든 뭐 속된 말로 뭐 지랄병을 치든 뭐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이거는 세력이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네가 얼마나 조정을 줄지 뭘 할지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어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오셔갖고 아 이거 어떡하죠 뭐 어떡하죠 필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 얘 앉아서 코 베인다 눈 뜨고 코 베인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얼마가 이제 한번 보고 자 여기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뭘 봐야 되냐 제가 계속 저 제지 섹터가 돌아온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릴 때 페이퍼 아 이거 페이퍼컬 무림 시리즈만 한번 보자. 그럼 무림 페이퍼를 제가 이제 꼽았지만 같은 페이퍼라서 그냥 외우기 쉬워서 그렇게 한 건데
무림 페이퍼 또 보게 되면 3.29%, 무림 SP 지금 보면 2.07%, 무림 페이퍼 오늘 좀 3.36% 1등을 대장으로 무림 쪽에선 대장을 찍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까지였죠. 아이 뭐 다 마찬가지로 갭 꼬리까지는 뭐 안 되려도 갭 몸통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몸통까지는 보면 걸려주는 부분이 두 군데나 있는데 이게 뭐죠? 그냥 뭐 안 좋은 장부터 이게 정확히 딱 찍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또 이렇게 쭉 이제 안 좋은 조정 받았던 데에서 올랐던 부분에서 떨어지는 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그러면 얘네도 이제 받쳐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이게 다 지워졌죠. 그때 한번 표시해놨던 게 다 지워졌어. 싹 날라가서 전년성 보시면 또 있긴 있을 거예요. 요것도 받쳐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받쳐주고 보통 33일선에서 많이 받치고 올라가는데 33을 뚫리더라. 왜냐면 제가 이제 그리고선 그 무림 말고 그 페이퍼 코리아도 말씀드렸고 61선 찍겠구나. 그냥 61선 찍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자. 빠지도 말자. 그래서 61선까지 찍었어요. 예, 보통 이렇게 조정받는 게 옛날에 휘닉스 소재라든지 많아요. 예, 근데 머릿속에 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0% 단기 올렸다가 그냥 쭉 빼서 61선 터치하고 바로 단등이 나왔어요. 그때도 장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떨겨요. 많이 올랐던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건 특히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흔들림이 나왔고 흔들림이 나온 상태에서도 지금 좀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거 잡아놓은 거 있죠. 그전부터 계속 잡아놨고 여기가 뚫리면 팔아야 된다. 종가 기준이죠. 무조건. 자, 살짝 뚫리긴 했었는데 종가 기준이 아니죠. 종가는 어저께 금요일날 제가 바빠서 못 본 날 종가는 1.64% 올랐고 오늘은 4.15 종가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여기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게 뚫리면 그냥 빼셔야 돼요. 뭐 손실이 나고는 안 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여기서 빼게 되면 왜냐면 제로예요. 제로라는 게 뭐냐면 파동식이 나온 상태에서 파동식이 깨지는 상태가 여기에요. 예. 여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입니다. 예. 파동식이 깨지는 마지막 라인이 여기에요. 예, 파동식이 깨지는 마지막 라인이 여기인데 지금 딱 알맞은 상황에서 올라갔죠. 예, 요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요소가 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살짝 돌아서는 중이고 오늘 섹터 중에서 재지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예, 섹터를 한번 또 봐야 되는데 특이 섹터에서 예, 사료 6개 쭉 누기게 되면 전선 재지. 예, 그래도 상위권을 타고 있는데 보통 뭐 이 정도는 다 나오는 거니까 전선 재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진 게 뭐 괜찮게끔 좀 흐름이 이어졌더라면 재질 딱 보게 되면 등락률로 볼게요. 페이퍼 코리아가 1등이고 무림 페이퍼가 2등이었어요. 제가 꼽아놓은 두 개가 1, 2등을 다 했죠. 예, 왜냐면 얘네들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얘네를 집중해야 되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테마가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이슈가 있고 국내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이슈예요. 페이퍼 종이 자체는 미국에선 종이 대란이 일어날 정도예요.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얘네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상황이었냐. 전쟁 리스크와 미국의 뭐 금리 인상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뭐라 그래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런 거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예, 대통령이 바뀌면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한 일주일에서 3일 정도는 떨어집니다. 예, 그거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냥 공용적인 법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통령이 딱 이제 바뀌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혼란하죠. 그 국가에서는 뭐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틀에서 계속 유지해다는 데를 안 가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당이 안 바뀌었으면 상관없이 당까지 바뀐 거죠. 그러면 기존에 돼 있던 게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공약이라든지 끌고 오던 뭐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 다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보통 한 3, 4일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뭐 전쟁 리스크랑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낀 상태에서 다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국장하고 유럽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유럽장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유럽장은 그렇게 많이 떨기진 않았고 아까 전에 0.9%까지 떨어졌다 지지라인 위에서 다시 좀 버티고 있고요.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로 121선 위쪽에서 좀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끌어올렸죠. 예, 끌어올린 상태고 자 이 상태면은 오늘 미국장도 한번 기대해볼만 더 하겠다.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으니 나스닥이 좀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것도 세계 증시 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얘네는 떨길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떨겼더라 하고 표시해 놓은 게 다 요 마지막 라인이에요. 예, 요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예, 이런 게 그래서 요렇게 지금 흐름이 왔으니 갖고 가야 된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더 이상의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겠지만 뭐
추세적인 연속적인 도미노식 하락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저희 나라 지수도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오늘. 근데도 섹터를 나눠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 예, 어느 정도 저는 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는데,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는데도 오늘 장은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상승이 더 뚜렷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통합 차트 한번 보고 어디 갔어? 종합 차트. 자, 페이퍼 코리아가 반등의 실마리를 달았고, 예, 이제 내일 한번 요번 주는 지켜봐야 되겠죠. 요번 주는. 예, 그러면 저는 뭐 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과 적게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잖아요. 예, 엄청난 이슈입니다. 아니 매각 이슈보다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암코가 어떤 회사인데 매각에 실패를 합니까? 유암코가 전문 회사인데 이런 거에. 예. 유암코는 회사를 갖고 와서 초창기에 잡아서 어느 정도까지 살려놓은 다음에 팔아먹는 엄청 잘해요. 그거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고 전문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줄여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진짜 운이 좋으면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더라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니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쪽에 기준 잡았을 때가 2017년 6월 달이에요. 5년이죠. 5년이에요.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그냥 만 5년은 안 되더라도 거의 5년이에요. 그렇죠? 한 달 빠지는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던 회사가 뭐 그렇죠. 기존부터 안 좋았죠. 엄청나게 지금 가격만 한번 볼게요. 얘네. 자, 58만 원짜리가 뭐 유중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정도 겼으면 올릴 때도 됐다예요. 아니 이 정도 겨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맞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아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5년 동안 기면서 떨겨놨던 건데 뭐가 나왔죠? 갑자기 뜬금없이 매각 이슈가 나왔고 단기 70%를 올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상한가 때 뭘 만들었냐면 아까 점상 잠자리형이라 그래요. 예, 점상 잠자리형 그 캔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가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찍고서는 종가 기준으로는 그 칼등 강도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거기서 사냐 안 사냐. 저도 좀 일찍 사요. 어차피 얘네는 못 가도 5천원에서 6천원 간다라는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게 나오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나오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상한가 나오고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 나오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스마트해진 거죠. 스마트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력은 더 악랄해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패턴은 변하지 않았더라. 자, 어쨌든 중간주에도 241선 위에 있고, 자, 원래는 기존에는 61선이 틱하는 순간에 보통 241선을 위에 올렸다가 한번 빼고 121선과 데드 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쭉 가는 게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았습니다. 모든 차트들이. 근데 바뀌었어요. 진의 맴들을 두 번을 뺄 수도 있고요. 세 번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랄해졌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간만 늘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못 견딘 거지 기간만 늘린 거예요. 자, 원래는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만들고 세 번째 갔다 이거예요. 세 번째 뭐 조정 살짝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와서 아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만들어 놓을 때도 진의 매매이지 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두 번 만들지 세 번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장이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한 번 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 회복을 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에서 얘는 파동식으로 말씀드리면 자 1파가 시작됐고요.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길 기준 잡을지 여기 기준 잡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기준으로 잡아도 여기서 1.6에서 2.6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 오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에서 여기 종가 기준으로 3,000원이면 1,000원이 올랐죠. 그러면 암만 못 가도 이 1,000원에서 600원이니까 여기서 1,600원이 더 오른다는 계산이 여기서 1,600원, 600원 정도가 더 오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6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1차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조정을 받더라도. 자, 그러면 3,600원이냐 아니면 두 배니까 2,600원이 더 오르냐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4,800원이 되는 거예요. 4,800원까지는 이제 힘이 좋으면 4,800원이고 조금 없으면은 아까 3,600원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500원, 600원대가 여기죠. 예. 아니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냐면 얘네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가 아니에요. 기존부터 나왔던 게 자 땡겨서 3,600원대가 나오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800원대, 4,800원대, 4,100원대도 있고 여기 보면 4,800원대가 있죠. 예. 여기가 4,800원대입니다. 아 여기 뭐 떨겨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고 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거나 5,000원대 조정을 받고 또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5,000원대에서 6,000원대가 맞는 것 같다. 예. 최소한 가더라도 그러면 파동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에 많이 올리겠죠. 첫 번째보다 세 번째 변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에서 2.6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2.6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직전 고점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직전 고점까지 조정을 받고 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6,000원에서 지수가 좋으면 만원대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겁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봤으니까 전문적이라고 판단이 되니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불확실한 요소 그러니까 이런처럼 장이 밀리지 않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제 영상 보셨으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지지라인 딱딱 거놓고 동그라미 딱 쳐놓는데 어때요? 조금 못 가고 끝나거나 아니면 꼬리가 그 안쪽에 들어가서 맞고 떨어지거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면 대부분 10개 중에 7개에서 8개는 간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랑 그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이게 얼마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당장에 몇 프로가 떨어지니까 손실률이 발생하니까 겁이 나시고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보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손실률을 안고 가더라도 아이 그렇게 손쉽게 주면 다 부자 되지 다 주식만 하지 누가 부동산 사고 뭐 하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세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같이 가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보유한 만큼 누군가는 팔아야 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세력은 일정 부분이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독해요.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뭐를? 수익률을, 수익을. 왜 자기네가 판 깔아놓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얼치기 들어오고 설치기 들어오고 단타꾼 들어오고 뭐야 차트쟁이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자기네 거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력이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먼저 포섭을 하고 적정 주가 적정한 선에서만 매수를 하시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데 내가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이 팔아야 간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영원 불변한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더 더럽게 흔들고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요번 같은 쓰나미는 얘네한테 최대 기회죠. 가만 냅둬도 쭉쭉 떨어지니까 거래량 없이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정도로 페이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좋았어요. 상위 쪽에 섹터가 올라올 만큼 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걸 놓으시든 4, 5%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소한 적으면 2, 3% 많으면 4, 5%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보셨죠. V자 반등파고 바로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도 그래요. 이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려줍니다. 근데 왜 떨어졌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대형주들은 그렇게 좋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코스피에서 떨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올렸다가 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마찬가지 네이버라든지 뭐 다른 거는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대형주는 지금 크다.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지지라인 거는 데서 잘 버텨주긴 하는데 바닥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이 상태니까 지금 흐름 자체도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림 페이퍼도 한번 다시 보고 무림 페이퍼도 직전 고점 맞고 떨어진 겁니다. 직전 고점 맞고 떨어지고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는 자리인데 안 뚫릴 부분에서 조금 더 뚫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네가 비빌 언덕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떨리겠다고 작정을 했죠. 제가 미국 주식 보고 뭐라 그랬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얘네는 여기까지 판다고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다 나와요. 예. 여기까지 빼려고 준비를 했구나라고 다 말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라인 딱 거는 거고요. 예. 꼬리까지 못 맞췄지만 몸통 안쪽까지 시가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등이 바로 나온 겁니다. 예. 떨길 때까지 떨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는 못 판 게 있어요. 근데 차트가 안 맞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차트 한번 뭘 봐. 예. 그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떨길 때까지 떨기고 간다. 만약에 실패했으면 여기서 실패했으면 무슨야 대박 나는 거예요. 저 다 죽는 거예요. 예,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했으면 우선 최소한 여기까지 밀렸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밀려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 포인트가 얼마예요? 1000포인트, 500, 700, 600포인트 정도가 떨어 500포인트, 600포인트 여기서 보면 110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다 죽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땐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여기까지 떨어진 게. 자, 그러면 지금 당 흐름이 그러니까 예. 자, 가보자. 이제 뭐 겁낼 거 크게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어차피 얘네도 덜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진 거라. 왜? 장이 안 좋았으니까. 전체적인 장이 안 좋으니까 다 그거는 감안해야 돼요. 예. 많이 올랐던 건 더 떨어지고요. 적게 올랐던 건 덜 떨어지고요. 떨어졌던 건 좀 오릅니다. 예, 반대로.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예, 그러니까 자, 흐름상 그렇게 나쁘지 않겠더라. 예,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보루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보험은 꼭 드러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2080원이 뚫린다면 저는 이제 손을 놓을 겁니다. 제가 손실이 얼마가 나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버릴 거예요. 예, 여기는 역사와 전통인데 뚫어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트상 흐름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분을 뚫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거기 뚫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존부터 쭉 쳐왔던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을 거예요. 왜 근데 겁을 내시냐? 왜 이게 그러면은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죠. 그 힘 받고 가야 되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못 가도 4,000원대까지는 갈 거고, 그쵸? 정말 많이 가게 되면 5,000원, 6,000원에서 거길 뛰어넘으면 만원대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4,000원대는 충분히 간다.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조정받는 각을 보세요. 각을 봐고 거래량을 보세요. 예. 아, 이거 죽었으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안 터져요. 예,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과 대비해 보시면 예, 살아있는 겁니다. 예, 얘는 아직도 건강하게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유산균 같이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가자. 이것도 요즘 이렇게 제가 요즘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같아. 영상을 너무 짧게만 하고 그쵸?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할 말이 많아요. 예, 떨어지니까 할 말이 많아지고 자 힘내자. 예, 어차피 다 올 거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쓰나미는 예,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